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전반기 영상 촬영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지루하시게 제 얘기를 들어주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씩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좀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기억에 남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더 힌트를 준다고 보면 그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이제 추려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힌트를 또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저는 전에 문흥학 하신 분들한테 중요한 이제 몇 가지를 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라는 얘기를 꼭 해요. 첫 번째, 가장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소한 땅을 알고 농사를 지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농사 짓는 거 아니다. 최소한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땅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넘치는 건 절대 주지 말고 부족한 것만 채워나가고 땅도 서서히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한 작기의 선택, 되지도 않는 거 한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여러분들이 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잘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용기를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에 제가 많은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 실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뭔가를 자주 주게 돼 있어요. 자주 주게 돼 있는데, 특히 시설원야 하시는 무농약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주 뭔가를 줍니다. 그 중에 저는 뭐냐면, 시설원 하시는 분들은 쉽게 물을 가온해서 살포하는 방식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평 포도장목반에 가장 먼저 시도를 한 게 이 가온을 해서 뭔가를 살포하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물을 가온해서 살포를 하세요. 친환경 농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가온해서 써요. 특히 니모일, 기름 성분이 있는 것은, 기름은 물에 녹인다고 그러면 이게 풀어지는 거지 절대 녹은 게 아닙니다. 기름은 40도 이상의 온도가 높아야 져야 녹는 거예요. 녹여서 찬물에 집어넣는 한이 있어도 녹여서 해야지, 아무리 잘 저어준다고 하면 그게 풀어지는 거지 녹는 겁니까? 그래서 온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온수. 그런데 가평에서 포도하시는 그 어르신이 온수를 밤새 온수를 데펴갖고, 돼지꼬리 넣어서 데펴갖고서 뜨끈뜨끈한 60도의 온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것저것 집어넣고 살포를 하려고, 이제 여보 마누라 준비 다 됐어, 이리 와 줄 좀 끌어줘 그러고서 이제 하는데, 막 주려고 막 하는데 막 이놈의 할매가 뒤에서 꽉 잡아당기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이 줄도 뜨끈뜨끈해서 뜨거 죽겠는데 이놈을 어디다 갖다 주려고 다 삶아지게?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리 와 내가 딱 틀어줄게. 여기 손 좀 대봐. 이상하네. 줄은 뜨거운데 여기 뿌리는 데는 똑같네. 미적지근도 않네. 그래서 그럼 뿌려라. 내가 뜨거운 줄이라도 끌고 당겨줄게.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있던 충균들이 점점점 사멸하기 시작을 하더라 이거죠. 온수. 일본 같은 경우는 온수농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온수를 아무것도 안 넣고 온수만 살포해도 실적으로 질병, 퇴치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있고요. 저희 지역의 시설하우스에서는 시설하우스의 온도를 극한으로 온디는, 작물의 최고점까지 온도를 올려서 균, 충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온수의 기본은 뭔가 타서 주는 거에 효과를 높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높게 만든다. 효과를 높게 만든다. 이유는 뭐냐면, 물은 입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날아가 버리죠. 수증기라고 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물이 끓으면 없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한 덩어리가 되죠. 이걸 얼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지 않은 이 온도에 5도짜리하고 10도짜리하고 물의 크기가 같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자, 추우면 여러분들은 과수농사를 지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원해 하시는 분들의 시설 하우스 안에다가 뭔가를 심었는데 안 커. 왜 안 클까요? 다들 물어보면 추워서. 그러면 추우면 왜 안 클까요? 추우니까 안 크는 거지. 이 사람아, 답답하기는. 추우면 뭘 못 먹을까요? 그러면 내가 준 비료 같은 걸 못 먹겠지. 아니에요. 비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물을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커피포트로 물을 데펴갖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몇 포기만 내가 줘보라고 그랬어. 똑같은 온도인데 여기다는 그냥 지하수 품은 물 주고 여기다는 커피포트로 데핀 물을 주어서 비교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성장이 확 차이가 난 겁니다. 물을 못 먹는 거였다 이거지. 비료를 못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못 먹는 거였다. 자, 기본적으로 물을 데펴서 해라는 얘기는 내가 주고자 하는 거에 흡수율을 높인다. 두 번째, 장애를 줄인다. 특히 자, 무농약 하시는 분들 사과밭에 처음 갔는데 왜 이파리에다 반점을 그렇게 많이 찍어놨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원래 무농약 하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가 어디 있어? 제가 그래서 이것은 기름 덩어리가 묻은 자리입니다. 무슨 기름 덩어리를 뿌렸네? 아니, 살충제를 각종 오일 종류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기름 덩어리가 묻은 자리가 이렇게 점이 찍히고 갈변화되는 겁니다. 과일에도 나타나고요, 잎도 나타날 겁니다. 최소한 이걸 없애려면 물을 데펴서 쓰세요. 자, 증인 안 되면 자재를 녹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데펴서 자재라도 녹이고, 그래서 그놈을 갖다 집어넣으면 다시 재결정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큰 장애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가온수를 쓰는 것이 굉장히 무능하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요. 꼭 가온수를 해서 뭔가 주더라도 가온수를 해서 뭔가 녹여서 준다든가 하는 것을 꼭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교반. 자, 거창하게 고무통에다 아니면 큰 통에다가 교반기 설치해서 이것 넣고 저것 넣고 물 넣고서 싹 잘 도는 게 교반이 아니고, 교반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정지되지 않은 흐르는 물을 계속 유지를 일정 시간에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교반의 필요성. 여러분들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가 굴러 어디예요? 평지에 내려오면 모래가 되는 걸 봤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러나 그렇게 구르고 하면 내가 주고하자는 각종 좋은 성분들을 어떻게 돼요? 작은 입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반의 중요성. 굉장히 교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자, 일반 관행하시는 분도 가온 교반을 꼭 활용하세요 하지만은 특히 이렇게 무농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뭔가를 줄 때 가온과 교반을 꼭 한번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장애를 줄일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장애를 시키는 이런 자재들의 장애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 효과를 높인다는 것보다는 장애를 줄일 수 있다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죠. 왜냐하면 뜨거운 물, 찬물 이런 것도 있죠. 물의 중요성, 물의 성격 이런 걸 보면 한 가지 힌트. 혹시 내가 작물을 잘 키워야 돼, 성장을 시켜야 돼, 언제 물 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찬물 주는 게 좋겠죠. 성장을 시켜야 돼. 그런데 나는 꼭 뜨거운 물을 줘야 돼 할 때는 기온이 올라간 후에 물을 주면 내가 준 물이 데펴지니 이것은 뜨거운 물 주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과일을 비대를 시켜야 될 때는 오후에 물 주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작물을 성장시킬 때는 오전에 주는 게 효과가 훨씬 낫습니다. 그럼 한여름에는 해가 인들도가 물 주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뿌리라는 게 이런 거죠. 자, 뿌리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럼 물이 충분히 있어야 뿌리가 건강하고 뜨거운 여름을 버티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우나에 들어가면 몇 도죠? 한 100도에 가까운 그 온도에서도 어느 정도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탕에 들어가면 기껏해야 43도, 45도 된도 손만 들어가면 뜨거워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한여름에는 오히려 최고 지온이 올라가는 이 시기에 내 땅에는 수분이 오히려 적어야 뿌리가 작물이 버티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자, 그걸 비교하는데, 자, 7월 말서부터 8월 초까지 우리가 중생종인 특히 유목에 뭐가 생기냐? 밀병이라는 증상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밤에만 물을 줘봐. 밤에만. 그러면 확실히 밀증이 거의 안 생겨요. 그러면 한 군데다가 꼭 아침에만 줘봐. 뜨거운 날 아침에만 계속 물을 줘봐요. 100% 밀증이 생깁니다. 100% 밀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고 물 주는 것도 타이밍,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만평인데 하루 점드락 줘도 물 다 못 줘.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내가 최소한 물 주는 타이밍만큼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후 나눠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그 세심한 기술, 잔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공드답 쌓기에 마지막 벽돌, 장식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자, 계면활성제가 나와요. 계면활성제. 자, 여기에는 뭐냐면 온수를 써야 풀어지다와 용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혹시 계면활성제도 문홍학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자재의 일종이에요. 문홍학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자재의 일종입니다. 계면활성제 쪽에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그 난황류나 이런 것도 전부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기름 종류도 다 계면활성제의 종류일 뿐입니다. 기름 종류, 유제류도 전부. 그런데 뭐 심지어는 뭐 콩기름 뭐 이런 것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계면활성제의 목적, 저는 전차 효과 잘 붙게 하는 거, 확산 효과 잘 퍼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흡수 효과 촉진하는 거,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잘 먹게 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세 가지를 충족하려면 계면활성제의 성격이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었느냐? 비이온 계열이어야 돼요. 자, 계면활성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음이온계, 양이온계, 비이온계. 음이온은 뭐야? 음적인 음이온 성격을 띠고 있다. 양이온은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비이온계는 전기를 집어넣어도 통하지 않는다. 플러스 많아서 전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 실질적으로 음이온계나 양이온계를 쓰면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줄 수 있겠냐고. 본드같이 꼭 붙들고 있는데 부착력은 좋겠지. 그러나 어떤 흡수 촉진 기능은 당연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공을 막아버리니 쉽게 저도 떨어져 나가버려야 되는데 기공을 오랫동안 막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숨도 못 쉬겠죠. 그래서 비이온 계열의 계면활성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비이온계인지 음이온계인지 양이온계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시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뭐 때문에 이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중에 그 전에 보면 그 암에서 나오는 과일 세정제라는 게 있어요. 과일 세정제 또는 식기 세정제. 근데 요것을 제주도의 그 응애 방면에 굉장히 효과 있다는 것을 한 몇십 년 전에 들어갔고 저도 그 문학을 할 때 활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응애 하나는 똑소리 나더라고요. 사과에는 가장 골치 아픈 벌거지가 여러분들은 진딧물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반 관행농사 지시는 분들은 응애 때문에 못 살아요. 응애 붙으면 아예 농사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기야 응애 갖고 별 고생은 않겠죠. 근데 이 응애의 그 사전 예방 효과나 아니면 살충 효과는 이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중에 그 암에서 받는 식기세정제나 아니면 그 과일 세정제 이런 것들이 효과를 굉장히 좋게 하더라. 저희 지역도 일반 관행 농가지만은 이 자재는 꼭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살비 기르기 있는 자재는 작물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더라. 그래서 이런 작물한테 장애가 없는 비이온 계열의 그 계면활성제를 활용하면 충해에 대한, 이게 작은 벌레의 충해에 대한 확산 정도를 줄이거나 때로는 특정 이 해충의 밀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면충, 특히 면충이나 아니면 응애 이런 종류는 사멸 속도가 웬만한 화학 농약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자, 농업에 응용할 수 있는 자재들을 제가 한번 그 나열을 해봤어요. 농업에 응용할 수 있는 자재. 자,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친환경 자재예요? 절대 친환경 목록지 들어가 있는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반대로 따지면 쓰지 말라는 것도 없어요. 쓰라는 내용도 없지만은 이건 절대 쓰면 안 돼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목록 공시 제품이면 절대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요소는 탄산 암모늄이고 화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굉장히 좋은 농업용 자재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소개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있네요. 네모나는 봄, 여름까지는 거의 쓸 일이 없지만은 아주 고온기에 있는 그 여름작물, 특히 중생종 사과 품종의 그 연식이 오래 안 돼 있는 사과들은 밀증, 밀병이 아주 심한데 이럴 시기에 오늘 밤 온도, 최저 온도가 올라가서 열대야 증상이 나온야 할 때는 약국에 얼른 달려가서 네모나를 사다가 1000평당 약 30봉지, 33봉지 정도를 물에 녹여서 관수를 해보시면 밀증, 밀병 현상이 거의 안 생기게 되고요. 또 네모나 좋은 방법이 뭐냐면 홍로나 자홍 같은 경우는 단맛만 있지 신맛이 없잖아요. 당산비 중에 산미가 별로 없잖아요. 단맛만 있지. 그런데 어느 정도 약간의 신맛이 있어야, 당산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어야 첫 번째 저장성이 좋아지고, 두 번째 이 산미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당으로 전환됩니다. 산미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소비자가 접했을 때는 월등히 단맛이 좋은, 품질이 좋은, 저장성도 좋지만은 품질이 좋은 형태의 과일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로 수확 전에, 아니 자홍 수확 전에 네모나를 옆면 또는 관수를 한번 해보시면 과일의
저장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산미가 좋아서 새콤달콤한 꼭 그죠? 시나노 스위트 같은 새콤달콤한 사과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모나는 실질적으로 1000평당 약 30봉지 하면 하나에 2g씩인데 기껏해 60g입니다. 그런데 60g을 1000평에 주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00평당 사과가 몇 개 달려 있을까요? 1000평당 사과 한 주당 100개 잡고 1000평이면 약 300주 잡으면 어마어마한 개수네요. 몇만 개가 돼버리네. 그러면 안 되는데 몇만 개? 그냥 대폭 줄여서 10,000개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0개. 그렇죠. 10주면 1000개고 100주면 10,000개잖아요. 근데 몇백 주가 있으니 몇만 개가 되네요. 대충 10,000개라고 생각해보세요. 60g을 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한번 해보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당신 말이 맞아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는 방법이 수확전에 레모나를 60g을 관수합니다. 내 밭에 사과가 10,000개밖에 안 달렸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따갖고서 먹어보면 레모나 맛이 나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식물의 흡수 능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물의 흡수 능력. 우리는 많이 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식물의 흡수 능력은 그렇게 탁월한데 우리는 필요한 양이나 아니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는 게 문제다. 때로는 필요 없는 것도 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에 있는 흔한 레모나도 내가 농사를 벌이는 위기에는 최고 좋은 자재가 되냐.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는 데는 어떻게 보면 최고 좋은 자재도 될 수 있으며 그 적은 약이 작물이 표현하는 거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모나. 그 후에는 풀빛 또는 아스피린 또는 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 영상 촬영할 때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또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눈에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역경을 많이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항시 농사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최고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항시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이게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항시 어떤 숙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이렇게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서로 연락을 하고 해결점을 서로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번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해가면서 진흥당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다리며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